8등인데 그 뭐야 공점인 사람이 5명. 됐으니까 84점. 맞아요. 이제 이번 시험 결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야, 근데 여러분들 학교 진짜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싶더라. 다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없어요. 여러분들 몰라.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고등학교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공부에 대한 긴장감은 단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는 학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시험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생각보다 학교 애들이 시험 너무 잘 쳤어. 그 말은 뭐냐면 그건 이게 뚫고 살아남았다는 거거든. 근데 내 생각보다 잘 친 거지, 너네 학교 학생들이 막 절대적으로 잘 친 건 아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월등한 몇 명을 제외하면 다 또이또이라는 거야.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1컷은 83.5에서 6 정도 될 것 같아요. 5, 6, 7 정도? 83.5, 6, 7 요 사이가 아마 1등급 컷이거든. 요게 1등급 컷인데 지금 70점대 후반? 한 77에서 78 정도로 생각합시다. 점수야, 점수. 지금 여기 점수에서 여기 점수까지 사이에 지금 점수 차이가 한 5점에서 6점 정도 나죠, 여러분들. 5점에서 6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객관식 문제 2개 차이라는 거야. 객관식 문제 2개 차이. 여기에 몇 명이 껴있냐면요, 45명 이상 껴있습니다. 나는 알아. 지금 여러분들 등수를 싹 다 알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45명이야. 최소.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다 또이또이라는 거야. 다 비슷해. 요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면, 그냥 뭐 물론 객관식은 이것보다 덜 틀렸는데 진짜 좀 어리석게도 서술형을 많이 틀려가지고 이제 이게 좀 깎인 학생도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자면 이제 요 라인이 객관식 5개에서 7개 틀린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그냥 서술형은 적당히 그냥 대충 다 맞는데 한 2, 3점 정도 감점됐다, 또는 한 4, 5점 정도 감점됐다 라고 하는 정도로 봤을 때 객관식 오답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 라인 정도가 아마 이제 여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수는 기말고사로 결정된다는 거야. 누가 2문제 더 틀리냐, 누가 2문제 더 맞히냐에 따라서 등수가 진짜 좀 심하게 갈릴 거야. 심하게. 알겠죠? 그래서 기말고사에 좀 총력을 가해야 될 텐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가가지고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등수 관련해가지고. 이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좀 최대한 이제 좀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 말도 안 돼. 45명이면 여러분들 전교생 중에 몇 명이야 도대체? 몇 퍼센트지? 여러분들 전교생 몇 명이죠? 220명 정도잖아, 그치? 그럼 학교 인원 중에 20%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전체 10명 중에 2명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 점수 사이에.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만 있냐? 아니야. 70초까지로 내려서 생각해보면 요 사이에도 최소 20명에서 30명 사이 끼어있어요. 최소. 전부 여기라는 거야. 다 합치면 몇 명이야? 거의 이제 한 70명.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 한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70초랑 지금 1컷 여기랑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난도로 나왔다고 얘기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70초나 60점대 나와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기말고사에 90점 이상 받지 않는 이상은 95점 이상 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1등급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랑 이거 더하잖아. 그러면 2등급도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2등급은 진짜 날아가면 안 돼. 알겠죠? 3은 안 되기 때문에 70초에서 60 후반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절대 3등급이 되지 않게끔 올려야 돼. 근데 여기에서 두 문제만 더 맞히면 이 점수거든. 그럼 얘는 다 제끼는 거야. 이해돼요? 이 점수에서 한 5, 6점만 높아져도 얘는 한 2, 30명을 제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점수를 한 4점, 5점 올릴 때마다 내 앞에 있는 30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이 내가 늘 어렵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제 시험이 늘 어렵게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변별 때문이거든. 자, 이제 이 높은 학생은 높고 낮은 학생은 낮고 이번에 80점, 한 86점 이상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변별이 되지 않았다랑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다 똑같은데 뭐 변별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빡셉니다, 여러분들 학교. 그러니까 위에 언니들보다 확실히 더 빡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년이. 정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들 학교에서. 몰라. 뭐 겉에서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겉으로 보기에도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해? 애들이? 빡세게 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놀고 있는 아니야? 아니어도 사실 속으로는 다 뒤에서는 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내가 볼 때 이 정도 경쟁력이면 경쟁 정도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좀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 이번에 방금 좀 전에 저기 직영고 3학년 고3 언니들 수업하고 갔는데 저 학교 진짜 심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9점이 나왔거든 이번에. 그 언어와 매체 문법인데 시험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1등급 컷이 99점인데 학년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요? 67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점 이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걔네들이 평균 다 끌어내린 거야. 어서오세요. 걔네들이 평균을 다 끌어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 여러분들한테는 깔아주는 애들이 그 깔아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몇 명 없어. 진짜 몇 명 없어요.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몇 명 없어요. 그게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깔아주는 애 다 어디 간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죠. 30페이지 교체부터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리뷰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자 이제 의문의 변동 들어가서 교체 파트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 이야기하면서 변하는 애들은 기역, 디귿, 비읍밖에 없기 때문에 기역, 디귿, 비읍 세 개를 모으면 파열음 예사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파열음 예사소리가 아닌 것이 파열음 예사소리가 돼서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 근데 평파열음화랑 음절 끝소리 규칙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평파열음화는 뭐에만 해당하냐면 기역, 디귿, 비읍에만 해당하는 거고 음절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문법을 다 해당하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그 다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글자가 오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올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적 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했었죠.
복습. 자, 다음 된소리내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환경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건 뭐가 외워져야 돼? 환경이 아주 정확하게 외워져야 돼요. 현상은요, 요거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평파열음이죠.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말음 니은 미음 뒤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어 리을 뒤에서 관용 사용 어미 리을 뒤에서였습니다. 자, 근데 요것을 지난번에 물어보라고 했어. 학교에서 이거 했어? 니은 지읒 리을 미음 두 번째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 학교에서 적었어? 학교에서 된소리대기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손. 학교에서 두 번째 된소리대기 규칙 얘기할 때 요 두 개도 얘기했어요. 그냥 어간 말은 니은 미음 뒤에서만 얘기했어. 저 자체를 얘기 안 했던 된소리대기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된소리대기가 뭔지만 얘기하고 수업 끝났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뭔지 얘기하고 어. 그 첫 번째는 했는데 좀 다르다. 저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조항을 4개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바닷가 바닷가 뒤에서 그냥 그딱한 개 없고 리을 D랑 리을 D 얘기 안 했어? 그 교과서가 애초에 저희는 한자랑 상상을 했어요. 2번 안 했고 이거는 다한 거 같은데 아. 이지에서 얘기하는. 아 오케이 이건 모르겠고 근데 일단 1, 2, 3, 4번은 다 얘기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알아두세요. 이거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문법 시험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오거든. 왜 설명 안 해주냐면요, 어차피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표로 보기로 만들어 줄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 안 하는 거지. 읽고 풀면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문법 읽고 풀면 돼? 안 돼? 안 돼. 아는 건 읽고 풀면 안 돼요. 그럼 시간 없어. 알겠지? 시간 부족해갔던 사람들 있을걸. 문법 푸는데 내가 아는 파트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읽고 풀고 앉아있으면요 시간 부족합니다. 알겠죠? 문법은 내가 아는 개념이 나오는 파트는 이번에 문법 시험 아마 모르는 거 또 나올 거야. 안 배운 거 또 나올 거거든. 그건 읽고 풀어야지. 물론 그것조차도 알고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걸 지금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방학 때 공부해야지. 자, 그건 할 수 없는데 이건 우리가 배웠잖아. 알잖아.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확인용으로만 보는 거야. 확인용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달라진 거 없는지, 좀 바꾼 거 없는지 선생님이. 알겠죠?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4가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비음어입니다. 자, 비음화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파열음 예사 소리죠. 파열음 예사 소리가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동일한 발음 위치에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기역, 디귿, 비읍이 뭘로 바뀐다?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왜요? 자음표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당연한 거. 얘네 둘이 서로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기억이랑 이응이랑. 좋은 방법이 똑같아. 그러면 미안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위치가 똑같죠. 발음되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어디서 발음되는데 유경아? 선뜻 안 떠오르죠? 이거 기억 발음되는 위치가 어딥니까? 발음 어디야? 기억이 입술에서 발음돼요? 앙 뒤에 막힌다고. 맞죠?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알겠죠? 여린 입천장 소리. 뭘 오야 저번에 했는데. 알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디귿이랑 니은은 어디서 소리 나는데요?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어딘데요? 사인이 춘다. 아니에요. 잇몸에서 납니다. 느. 혀 끝이 위에 잇몸이랑 붙었다가 떨어진다고. 얘는 둘 잇몸 소리죠. 얘는 뭔데? 입술 소리입니다. 마.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좋은 위치가 동일하다는 건 자음표를 쫙 그려놓아. 자음표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지에 이미 그려져 있을 거야. 자음표 다 그려주는데요. 그거 그린 거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봐.
비읍이랑 미음이 서로 좋은 위치가 똑같다는 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자음표를 그려보면 얘가 가로줄이 똑같다는 거야. 세로줄이 똑같다는 거야. 세로줄이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변동이 됐는데 뭐가 똑같다고? 세로줄이 똑같다고. 뭐만 달라지는 거야? 가로줄만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표를 실제로 그려보면 하여튼 뭐 쭉 있다고 치면은 입술 소리, 이목 소리 쭉 있겠지. 입술 소리 파열음에 비읍이 있잖아, 그치? 이 비읍이 비음에 있는 미음이거든. 그래서 세로줄은 똑같고 가로줄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세로로 끄이는 거야. 화살표가 세로로 끄인다는 건 무엇의 동화가 일어났다는 뜻이냐면 조음 위치, 발음되는 위치의 동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이해돼요? 자, 모음표, 자음표에서 세로줄로 화살표가 이렇게 끄인다는 건 똑같은 발음하는 위치로 바뀌었다. 미안합니다. 똑같은 발음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야. 맞죠? 방법으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죠. 위치는 똑같고 방법이 동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조음 위치에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동일한 조음 방법으로 동화가 됐다는 거고 그게 뭔데? 비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바꾼 거야. 그냥 말 바꾼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서 막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으로만 따지면 비음화는 어떤 환경에 이루어지는 거야? 음절이 두 개가 있어. 앞에 있는 음절의 받침 종성에 뭐가 있어야 돼? 기역, 디귿, 비읍. 평파열음화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침의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게 있으면 뒤에 첫 소리 니은, 미음으로 소리가 나는 게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야. 환경이. 그게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이거를 첫 번째 비음화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비음화. 첫 번째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비음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 두 번째 비음화는요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그리고 뒤에 밑줄 그어주세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꼭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비음화는요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환경이 갖춰지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마치 뭐와 똑같아요? 된소리대기 1번 규칙이랑 똑같습니다. 1번, 4번 규칙이랑 똑같아요. 환경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다음 2번. 다시 리을의 비음화는 그러면 어떨 때 일어나냐면 자,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돼.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의 첫 소리가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리을로 시작해야 돼요. 종로 봐봐봐. 앞말에 받침 있죠. 뒷말이 리을로 시작하죠. 독립 앞말에 받침 있죠. 뒤에 리을로 시작하죠. 어떨 때 많이 일어나냐면 주로 한자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순우리말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종로, 종침략 얘네들이 지금 요 리을의 비음화에 나가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1번 비음화, 2번 비음화는요 실제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얘는요 지금 독립과 그 다음에 성리는요 1번 비음화랑 2번 비음화가 둘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2번 비음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1번 비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환경만 생각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일단 뒤에 있는 글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 이러면 얘가 립이 먼저 뭐가 되는 거야? 립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니은이
기억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기억에게 영향을 줘서 기억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비음아 요거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게 일어나서 이런 순서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수업했으니까 리을의 비음아를 학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얘기 안 한 학교도 있어. 했어? 혹시 학교 필기 노트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지금 체육대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머리가 그냥 있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PPT로 수업을 저희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 몰랐어요. 확인 안 했다는 소리신가요? 근데 저희 쌤이 힘이 없어서 힘이 없었어. 다른 선생님한테 어. 올려주시는지 물어보겠다. 아, 물어보겠다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 PPT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쓰는 거겠네? 다 같이 수업한다고 했어요. 아, 그럼 그게 중요하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됐어요. 아, 너네 안 써? 아니요, 선생님이 자기 원래 교과서를 수업하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들이 잘 내용 부족하다고 PPT 쓰겠다 해가지고 뭔 소리야 쌤 필기하는데 재우쌤은 컴퓨터 만들고 다니고 초록색깔 PPT 아무도 안 써? 재우쌤은 맨날 책이랑 그거 책이랑 오마카만 들고 가죠. 오마카 색깔별로 10개씩 들고 가요. PPT에 토끼 그림 있어. 토끼 그 초록색깔 그 토끼 그림인지. 심지어 PPT도 달라. 아니 초록색깔 배경.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앞에 봐. 됐어. 야, 됐어. 됐어. 날씨. 그쌤 뭐지? 아, 그게 그럼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족하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PPT는 그냥 이제 미사용이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자, 이거 내가 리을의 비음아 왜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리을의 비음아로 얘기해 준 예시 있죠. 걔네 그냥 외우세요. 아 했어요. 어. 곱하기. 문제 그 가다 보려나 곱하기. 난 알지? 가다 보려나? 그지 않나? 그 위에가 미달이야? 아니 우리 서은이가 있어. 있었어. 동원형 하고 그렇지. 뭐였지? 생산량, 아 대통령, 공권력. 네. 나도 했던 거 같은데? 하나 더 있긴 한데 하나가 하나가 뭐였지?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공권력 맞는 것 같아요. 자, 공권력은 있을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리을의 비음화는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필수적이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면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판단 가능, 불가능이야. 여러분 수준에서 안 돼요. 뭐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는 학교 거기에 적혀있는 예시는 닥치고 다 외워야 돼요. 알겠지? 많이 없을 거야. 그거는 외워야 돼, 리을의 비음화는. 알겠죠? 그리고 이 공권력이 만약에 나눠져 있으면 얘는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왜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다음 것까지 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자, 유음합니다. 유음화. 자, 니은이 리을 앞에다 뒤에서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은요, 니은의 앞에 리을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리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영향을 전부 다 줘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지금 얘는요, 어떻게만 영향을 줘요?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한테만 영향을 주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영향을 줘요?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 이게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얘가 리을이 니은으로 안 바뀌어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리을의 앞에서 뒤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이해했죠? 자, 그래서 니은이 전부 뭐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니은, 리을 둘 다 무슨 소리인데? 랄랄랄랄라, 나나나나나 둘 다 잇몸 소리야. 알겠죠? 잇몸 소리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뀐다? 동일한 좋은 방법으로 바뀌는 거야. 맞죠? 동일한 좋은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칼날, 신라 이렇게 있는데 칼날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게 영향 줄 거야.
자, 다음 신라는요,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게 영향 줄 거야. 자, 이 화살표를 표시하는 이유는 뭐 때문?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동화 현상이 자, 순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역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순행 동행 역행은요, 이 동화 현상이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동화 현상으로 배우는 거 뭐 있냐면요, 교체거든. 동화는 교체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데? 동화가 무슨 말이야? 같아지다라는 뜻이잖아. 맞죠? 같게 되다라는 뜻이니까. 자, 동화 현상이 뭐 있냐면 비음화 있고요, 유음화 있고요, 구개음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동화 현상이야. 그렇죠? 구개음화가 왜 동화 현상인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순행적, 역행적. 순행은요,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역행적은 어떻게 돼야 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칼날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행이라는 거야? 순행이라는 거야. 자, 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무슨 행이 되는 거야? 역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음화 한번 볼게요. 하야, 무슨 행이야? 역행이야. 그래서 1번 비음화는 무조건 역행입니다. 알겠죠? 2번 비음화 볼까요? 무슨 행이야, 소리나? 순행이야. 2번 비음화는 전부 순행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전부 뭐냐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시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데? 동원령, 생산령, 공권력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이. 자,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내 말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해하는 사람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할 거야. 못하면 추가적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지금 안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력, 양, 그 다음에 령,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일단 한자어야. 맞죠? 근데 얘가 마치 뭐처럼 쓰이고 있을까요? 동원령은요, 동원을 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야. 맞죠? 생산을 하는 양이고요. 공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힘인 거야. 이해돼요? 공권의 힘인 거야. 얘네 세 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접사처럼 쓰인 한자어입니다. 근데 접사가 뭔지 모르면 지금 설명 불가능이야. 자, 그래서 접사가 어근 접사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은 잘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이거 학교에서 얘기했어? 얘기했다고? 아, 이거 아는지. 자, 얘가요, 봐봐. 원래 한자어는 접사나 이런 걸로 잘 안 쓰이거든요. 왜 안 쓰이냐면 접사는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뜻이 없어요. 근데 한자는 모든 한자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99% 이상 한자는 자기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의 문자잖아. 맞죠? 근데 한자도 우리말로 넘어올 때는 조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있긴 하거든. 뭐 써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제외하고 나면 한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요, 어떠한 힘,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할 때 이 력은요, 마찰력, 중력 할 때 그런 력이란 말이야. 생산량, 공급량, 무슨 량 할 때 량이고. 그래서 마치 얘가 다른 글자에 붙어가지고 접사처럼 쓰이는, 전미사처럼 쓰이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느낌이야, 느낌.
자, 그래서 이렇게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 있는 경우에 앞에 있는 어근이랑 만나는데 얘가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리을의 비음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생긴다고 해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생기는 게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얘입니다. 얘는 발음 어떻게 하게요? 권력으로 합니다. 뭐가 일어난 건데? 유마가 일어난 거지.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멍 때리지 마.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음, 니은과 뭐야? 손절방이었대. 자, 자음 니은과 리을은 말한히 발음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죠. 비음화가 일어나거나 유음화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맞죠? 자, 다시 얘는 권력이야. 얘는 공권력이야. 생긴 거 똑같은 틀인데 얘가 왜 이러냐고. 얘는요 형태소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겁니다. 형태소의 내부에서는 유음화가 우선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연속으로 만나 있잖아. 그러면 한 80%는 유음화가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 는 형태소가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데? 이 력은 마치 접사처럼 쓰이거든. 실제 접사는 아니고 그래서 접사처럼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이거 맞춤법 규정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닌데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나중에 사이시로 쓰이는데도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는 말은 표준 우리 한국 그 이제 맞춤법 조항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지금 활용해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는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형태소의 경계가 생긴다. 이해되죠? 형태소의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소, 형태소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난다?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권력이랑 공권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형태소인데 형태소의 경계인지 어떻게 할 건데? 문제는 그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싸그리다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기해준 예시 이외에는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여러분들 학교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면요 분명히 보기 안에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 알겠죠? 보기 무조건 내줄 거니까 그렇게 찾으면 돼. 알겠죠? 자, 다음. 그럼 이제 비음화, 유음화 끝났어요. 넘어갈게요.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이 뭔데? 입천장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개음화는요 입천장 소리가 아닌 것이 입천장 소리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입천장 소리가 두 개야.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이 있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개음은 뭘 말하는 거야? 경구개음을 말하는 거죠. 경구개음화야. 경구개음에 뭐 있는데? 지읒, 치읒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지읒, 치읒이 아닌 애들이 지읒, 치읒이 되는 거야. 뭐 물론 쌍지읒도 있지만. 자, 그래서 끝소리가 디귿티읒인 형태소가 있어요. 얘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되는데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한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또는 야요요요라는 말도 쓰거든요. 똑같은 말이야. 얘가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또는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뭐가 된다? 지읒, 치읒이 된다. 자, 형식 형태소의 별표. 자,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형식 형태소로만 결합되어 있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세상에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로만 형태소가 구성되어 있는 단어는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 형태소는 항상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 실질 형태소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혼자 쓸 수 있어. 형식 형태소는 띄어쓰기 안 하고 쓴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국외음화 역시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소리는 어디서 일어나요?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형식 형태소 혼자 또는 형식 형태소가 또 다른 형식 형태소만 만나가지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그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국외음화는요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굳이 내가 뭐 굳이 해야 돼? 굳이? 라고 할 때 이 굳이가 있잖아요. 이가 정미사입니다. 정미사.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 파생이 정미사야. 해도지는 뭔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정미사야. 미다지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만들어주는 정미사죠. 자, 그 다음 다치. 이는 이제 주격조사지. 조사. 붙이다. 사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정미사입니다. 다치다.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정미사야. 사동, 피동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붙다야. 붙다에 이가 붙은 거고요. 원래 닫다야. 닫에 히가 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붙이다, 다치다. 이런 애들이 이제 국외음화로 이루어지는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구디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디귿이 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비어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형은 비어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디귿이랑 뭐가 만난 거야? 이가 만난 거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위치 바뀌었어. 유경아 바뀌었니? 좋은 위치 바뀌었어요. 혹시 머릿속으로 표를 그리고 있니? 아니면 입속으로 발음을 하고 있니? D, G, D, G. 좋은 위치 바뀌었어요. 아니, 디귿이 무슨 소리야? 디귿 무슨 소리야? 아까 디귿 무슨 소리라고 했어? 다. 뭐라고요? 디귿, 다. 혀 끝이 이 부분에 붙었다 떨어진다고. 다. 아니, 이름에 봐봐봐. 경국의 음이 아닌 애가 경국의 음이 된다가 국외음화라고 했잖아. 그럼 좋은 위치 무조건 바뀌어야지, 인간들아. 맞죠? 국의 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세님 천장 소리잖아. 좋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위치 무조건 바뀝니다. 그럼 좋은 방법은 바뀌나? B, G. 방법 기억 안 나죠, 여러분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있었는데 G. G가 무엇에 해당합니까? 파찰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디귿은 무엇에 해당해요? 파열음에 해당하죠. 결론! 국외음화는요, 여러분들 화살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변형될 때 대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로도 변하고 세로도 변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국외음화는요 좋은 위치도 변하고 좋은 방법도 변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대각선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음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위치도 변하고 좋은 방법도 변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아까 유마랑 비유마는 뭐였어? 전부 세로였잖아. 얘만 변하잖아. 그렇지? 국외음화는 둘 다 변해.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다치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별표. 이거 여러분들 평소에 얘를 다치다라고 발음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변동이 2번 일어나는데 이거 빼먹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아는데 틀려요. 너무 당연해서.
닫히다가 되려면 어떻게 발음돼야 되냐면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티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축약이라고 얘기하죠. 디귿이 히읗을 만나서 티읕이 되고 나서 티읕이 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치읕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냥 당연해 보여. 이걸 뭐 누가 몰라. 근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실수야 실수. 의문은 거의 대부분 실수로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국외음화가 왜 일어나냐? 학교에서 혹시 국외음화 왜 일어나는지 얘기했어요? 했어요. 이거 끄덕끄덕 절레절레만 하면 되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진짜 진심으로 놀다가 진짜 학교에서 배운 걸 다 까먹은 거 아니야? 너 체육대가 그저께였어? 어제였어? 어제였어? 진짜 열심히 놀았나 본데? 혹시 술도 마셨어요? 대학교 올라가면 체육대회 때 보통 이제 체육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긴 하죠. 자, 봅시다. 디귿이랑 이가 만났는데 지읒이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요. 얘가 무슨 모음이라서 그러냐면 고모음이라서 그렇습니다. 혀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이. 근데 디귿을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이게 지금 입천장이야. 여기 앞니 쪽이야. 위뒷몸이야. 혀가 이렇게 있다가 어딜 가야 되냐면 위뒷몸을 치고 내려와야 됩니다. D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드이 해야지 D가 되는 거야. D 이렇게 혀가 위에 있으면서. 근데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혀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읒을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지읒은 뭐가 만나는 거야? 세닉 천장이랑 혀 바닥이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애초에 혀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발음할 때 경제성이 디귿보다 지읒이 이랑 훨씬 편합니다. 디디디디디디 지지지지지지 하면 혀가 훨씬 편해요. 얘는 계속 혀 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돼. 디디디디디디 하면. 근데 얘는요 혀가 그냥 이 상태에서 지지지지지지 해서 붙었다 떨어졌다만 하면 돼. 그래서 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알겠죠? D보다 G가. 그래서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거야. 음운 변동 현상은요 발음하기 불편한 대로 변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발음하기 편한 대로 변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세요. 중요한 거 여기 밑에 별표. 디귿이나 티읕 뒤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오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실질 형태소라면 아까 형식 형태소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잖아. 실질 형태소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요. 생각해봐. 닷과 일이 만났잖아. 얘 만약에 국외음화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바칠이 되겠죠. 바칠. 근데 우리는 바칠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발음하냐면 반일이라고 발음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음자리에 니은이 첨가될 거거든. 이 니은 첨가되는 환경은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이랑 이가 만났어요. 근데 얘는 한 개의 형태소란 말이야. 우린 잔지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잔디라고 발음합니다. 왜? 하나의 형태소 아니라서요. 이나 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난 게 아니고 얘는 하나의 형태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화살표 여기 있네. 씨네 괜히 그랬다. 요거 세로로 변하는 게 뭐가 변하는 거야 지금? 조음하는 방법이 동화되는 거야. 알겠죠? 국외음화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뀌니까 대각선으로 움직인다고.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탈락. 자, 한 분 단수나까지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자, 탈락은요.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는 거야. A 또는 B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두 개의 의문이 만났는데 하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음, 군, 단순한데 자음, 군 할 때 군이 무슨 뜻이야?
무리 부자죠.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가 된다 이 말이야. 두 개의 자음이 한 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음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대국어에서 겹받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현대국어라고 얘기하냐면 중세국어에는 자음군이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음절의 끝에만 겹받침 자음군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자음 중 하나가 뭐 한다?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리을 기억을 동시에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소리 나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잇몸이야. 기억은 뭔데? 세입천장 소리야. 동시에 발음하려면 혀가 한 개로는 안 돼. 혀가 리을은 잇몸 소리니까 여기까지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억은 세입천장 소리잖아. 세입천장 소리는 혀 뿌리가 뒤로 와야 되거든. 이렇게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나서 기억이잖아.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한 번에 하나만 발음한다. 동시에 연달아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리을 기억은 뭐만 발음되는 거야? 기억만 발음되는 거죠. 리을이 발음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건 뭐야? 얘는 탈락하는 거지.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죠. 설명은 똑같아. 뒤를 막는 게 여린 입천장이죠. 뒤를 막는 건 똑같고. 자, 다음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요거대로 볼 필요는 없고요. 겹받침 아직도 헷갈리는 학생 다시 외우세요. 알겠지? 뭐 방법 없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어떡해. 근데 이거 가지고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헷갈리게 하기 참 좋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로 발음이 될 거야.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예시들 단어로 생각하세요. 기억 시옷은 기억, 니은 지읒은 니은, 니을 미은 미음 이렇게 하면 안 외워져. 알겠죠? 단어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아는 단어 다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아는 단어 다 할 때 여러분들 낯선 단어가 있어요. 두 개 뭐냐면 얘랑 얘는 좀 낯설어. 그래서 얘는 좀 외워주세요. 외골이라고 해서 리을 시옷은요 리을로 발음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리을 피읍은요 피읍 그러니까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별표 두 개 더해서요 봐봐 리을 피읍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자음군 단순화도 일어나지만 뭐도 일어나? 음절 끝소리 규칙도 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데? 피읍은 음절 끝에 올 수 없기 때문이야. 발음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뭘로 발음되는 거야?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죠. 리을 피읍은 요것 왜 별표 3개 쳤냐면 요것도 실수 많이 해요. 뭘 빼먹을까요? 음절 끝소리 규칙 빼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음절 끝소리 규칙을 그 음 변동 순서에서 많이 빼먹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알겠죠? 꼼꼼하게 보세요. 자, 다음 겹받침 중에서 탈락하는 자음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은 별표해주세요. 자, 리을 기억은요 예시 단어 항상 요걸로 생각하고요. 리을 비읍은요 예시 단어 항상 요걸로 생각해보세요. 자, 봐봐. 예시 단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세요. 알겠지? 그렇게 해도 다 외워지고요. 자, 이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은 항상 내가 얘기해주는 예시로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 얘는요, 리을로 발음되면 어떻게로 발음되게요? 달 이렇게 돼요. 기억으로 발음하면 닭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달이야, 닭이야? 닭이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는 겁니다. 여덟은요, 리을로 발음하면 여덜이야. 덜. 비읍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입술이 닫혀야 돼. 입술이 닫혀야 되죠. 여덕 이렇게 해야 돼요. 여덜이야. 덜이야. 비읍은 탈락한다고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읽다가 돼야 되죠. 맞죠? 왜? 이거를 닭이라고 발음한다면 얘도 익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원칙상. 맞죠? 리을 기억의 원칙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으로 발음돼야 된다고. 맞죠? 자, 근데 그래서 원칙은 기억이야. 자음이 두 개밖에 없어. 원칙이 기억이야. 그럼 예외는 당연히 뭐겠어? 리을로 발음되는 거겠지. 자, 예외로 리을로 발음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간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 어미는 무슨 품사에만 있어요? 동사 형용사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동사 형용사에만 있는데 어간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 얘는 있다야. 그런데 있다의 어간 이에 있다의 어간 이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때는 뭘로 발음된다? 일꼬로 발음된다고 했죠. 일꼬. 자, 다음 리을 비읍은요. 아까 리을이 원칙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원칙은 리을이야. 넓다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근데 예외 두 가지입니다. 널 예외랑 밥 예외가 있는데 밥은요. 얘는 그냥 밥입니다. 이유 없어, 조건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이야. 왜요? 몰라. 그냥 밥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발다가 아니고 밥다입니다. 밥다. 그냥 비읍이야. 널은요. 이거는 넓다거든. 근데 자, 이 네모 표시해주세요. 죽, 둥, 적. 얘네 세 개를 만나면 넙으로 발음됩니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적하다 가 됩니다. 원래는 넓다. 원래는 넓다인데 넙죽, 넙둥, 넙적이라고 해서 쟤네만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 예외, 리을 비읍 예외 있습니다. 얘는 뭔가 기본적인 것들이야. 이거 안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알겠죠? 학교에서 수업도 안 했을걸? 했어요, 이거? 안 했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또 장난친다고. 선지로 장난칠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탈락하는 애들 생각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해야 되냐면 자음분 단수나 똑같이 자, 어떤 겹받침이 있어. 플러스 어떤 음절이 올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똑같습니다. 또 경우는 아니죠. 자, 그래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겹받침 이후에 음절이 안 오는 경우 자음분 단수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락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자,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마찬가지로 탈락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예시는요, 히읗이 들어가 있으면 제외요. 히읗은 따로 생각해야 돼. 이거 나중에 이유는 얘기할 거고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겹받침 뒤에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의 경우,
마찬가지로 탈락이 일어납니다. 예시는 닭 앞에가 되죠. 자,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탈락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을 목적격 조사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어떻게 봤는데요? 닭을 이렇게 되죠. 리을 기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문이 찢어져 가지고 앞에 있는 건 앞글자, 뒤에 있는 건 뒷글자에서 발음될 거야. 그래서 닭을 이렇게 발음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장군단 순화와 관련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